이번 시간에는 품종의 개념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재배하는 것, 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죠. 그러면 이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논과 밭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심는 것, 재배하는 것, 가꾸는 것, 영어로 하면 cultivation이라고 하죠. cultivation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가꾼다, 재배한다 이 말은 필요에 의해서, 소위 need에 의해서 우리가 재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재배를 해서 이게 그럼 need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냐? 우수하기 때문에, 그죠? 우수하다 뭐가 맛이 좋다, 영양소가 뛰어나다, 친환경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그에 의해서 이러한 품종이 만들어지고 또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컨셉이라고 그러죠. 컨셉이 뭐냐 하면 생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생긴 것. 이 얘기는 어느 특정한 중산간지 또는 이 평야지 또는 경기도, 강원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있다. 좀 그림이 너무 그렇다, 그죠? 있으면 여기 전 지역에 전국에 걸쳐서 재배될 수 있는 소위 광지역성을 가져야 된다. 그죠? 여기 중산간지도 가능하고 평야지도 가능하고 또 뭡니까 해안가도 가능하고 다양한 지역에 적응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일명 생태형이 다양한 재배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 균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진전되어도 균일한 특성이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균일성과 지속성이죠. 그 품종이라는 애가 여 심었는데 내년에 여 심으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또 심으니까 이게 또 달라진 거예요. 이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리면 안 되고 연차간의 변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고유한 오리지널리티, 특성을 항상성, constantability를 constant 또는 sustainability 이것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작물의 기본 단위로 우리가 그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성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체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품종 중에서 우량 품종이라고 있어. 품종이면 다 품종이냐? 내가 더 품종이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수하다는 말은 이 모든 다양한 것들 중에서 내가 제일 우수하다 하는 거죠.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품종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고 생산해서 수입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만약에 우수한 게 있다 하면은 신고 후에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 수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했다 엑스포트 하겠죠. 수출을 하면은 종자 상태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뭐 식물체를 뭐 종자도 관계없고 일부를 조금만 해가지고 거기서 대량 해외에서 대량 정식해서 거기서 생산해 버리면 우리는 품종 개발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얼마만큼 수출할 거냐, 특히 요 주국에 관해서는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또 우리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부 다 관리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량 품종이라고 딱 등재가 되는 순간 함부로 핸들링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 품종의 고유 이름에서 이나 특성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하고 유래를 나타내는 낱말에 작물 이름을 붙인다. 예컨대 이제 장려콩 잎이 길다는 뜻이에요. 올보리는 올되다, 빨리 되다, 빨리 성숙한다. 그래서 5월달에 수확하는 거. 대리뼈 하는 것은 이렇게 크다는 게 종자가 종실이 그레인이 그죠? 충주 팥은 충주 지역에 많이 재배되는 팥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품종의 아래에 있는 계통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계통과 뭐냐 하는 얘기죠. 계통은 재배 동안에 이형, 형태가 다른 유전자의 분리, 그리고 자연교차, 돌연변이, 소위 뮤테이션이라고 하죠. 또는 이형 종자들이 기계적 혼입에 의해서 그죠? 품종 내에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특성을 가진 변이체의 하나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의 캐릭터만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교배하고 이렇게 교배하고 또 이렇게 교배하고 다양한 교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품종 육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잡종 집단에서 특성이 다른 개체를 선발해서 정식한 하나의 개체군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계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 그 자체입니다. 계통 중 유전적 고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영양계, 소위 크론이라고 많이 쓰죠. 이건 육묘 딸기 같은 데는 또 많이 씁니다. 이 딸기는 이렇게 쓰면 스톨런이라고 하죠. 런너라고 하죠. 런너는 R-U-N-N-E-R 뭐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런이 달리다는 뜻에서 요거 이렇게 마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딸기는 그래요. 근데 짠디는 어때요? 짠디는 땅 속에서 이렇게 런너가 달리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뻗쳐나간다. 요거는 스톨런이라고 스톨런. S-T-O-L-E-N, R-E-N. 스톨런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뻗어나가는 줄기는 스톨런이라 하고 땅 위에서 딸기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줄기는 런너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다 영양계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다. 영양계라고 하면 이 가지, 눈 이런 거 다 뭡니까? 영양계죠. 그죠? 뿌리도 하나의 영양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번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변이체를 만드는 이형적 밥체도 있다. 그래서 이 품종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하면 형질적으로 봤을 때는 형태적으로 생긴 모양, 지리적, 생태적, 그리고 생리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보면 품종이 형질이 다른 것과 구별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배 이용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어쨌든 이 양이 잘 안 보이나요? 일더 수량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 맛이 좋아야 된다. 맛이나 또는 양분이나 이런 것들 다 품질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resistance. 뭐에 대한 resistance입니까? 패스트 비행 또는 인섹트, 해충 이런 애들에 관해서. 그 다음 적응성이라고 하는 adaptability. 뭐에 대한 적응이냐 하는 거죠. 환경 변화라든지 그죠? 또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잘 자란다든지 이게 다 적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은 더스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더스가 뭐냐면 D-U-S 그죠? 뭔가 다른 데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 distinctness. 그리고 균일해야 된다. uniformity.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stability.
이게 핵심이다. 그죠? 아까 sustainability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stability, 안정성이라는. 지속성은 sustainability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그죠? 어쨌든 안정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죠? 균일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보호품종은 국가기관에서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권을 설정해서 종자산업법은 97년 12월 3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품종에 갖춰 보호해야 될 품종은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균일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고유 품종 명칭이 있어야 되고 품종 보호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보호품종으로 보호가 가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컬러를 조금 다른 걸 할게요. 품종을 그럼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면 지역에서는 각 이제 농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재배할 거냐, 어떤 환경에서 재배할 거냐, 재배 양식은 직파라 할 거냐, 이양을 할 거냐, 그 다음 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태풍이 꼭 8월 달에 온다. 8월 달을 피해서 아니면 8월 달에 핵심 중요한 그 수인기라든지 출수기가 겹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서리가 온다. 그럼 서리가 언제 오느냐? 그 서리를 오기 전에 수확까지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재해에 대한 위험성.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했죠.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재배들을 했고, 맨 처음에는 뭐 채집, 그죠? 뭘 했으니까 먹을 게 없을 때니까 그 이후에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는 이 원체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소비자분들에게 설득을 또 시켜야 되는 것도 있죠. 소비자분들이 모르는데 이런 게 있는 건가도 몰라요. 그럼 설득을 시켜야 되네. 그게 소위 마케팅이라.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기여도로 또 함께, 기여도는 좋아하는 거죠. 그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고구마인 경우에는 주로 전분을 생산하잖아요. 이게 이제 재배 기술로 전분 함량을 이제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황토 흙이 많은 데서 재배하니까 전분이 많더라. 요거는 조금 높일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한 5%는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나는 고구마 중에서 전분이 평소 전분이 50% 같으면 나는 80%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재배 조건, 재배 기술로는 어렵다는. 그럼 뭐냐? 이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럼 이 얘기입니다. 고구마, 그죠? 고추, 당근, 이 세 가지가 있다. 고구마, 고추, 당근이 있다. 이 중에서 바이타민, 그죠? 바이타민 A가 가장 많은 것 하면, 바이타민 C는 뭡니까? 당연히 고추겠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A는 당근이죠. 그러면 이 고추도 바이타민 A가 있겠죠, 일부. 당근도 바이타민 A가 좀 일부, C가 일부 있겠죠. 요거는 재배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 아예 비타민 A를 목적으로 하면 당근은 심으라는 거죠. 비타민 C를 목적으로 하면은 고추를 심으라는 거죠. 전분을 목적으로 하면 고구마를 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품종 선택은 가장 뭘 어떻게 어디다 팔 거냐, 그게 핵심을 잘 전곡을 찔러야 된다. 그리고 병의 발생 상습지는 여기는 심었다 하면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병에 강한 품종을 심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찬물이 나는 곳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은 이 산기슭에 밑에 보면 찬물이 쫄쫄쫄 샘물처럼 올라오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과거에는 땅이 부족하니까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 그러면 냉해에 강한 뿌리를 심어라. 배를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모작론에는 조숙성보리. 조숙성이라는 건 빨리. 아까 올보리란 말을 했죠? 올보리를 심어라. 그 다음 만식 적응성 배역 품종을 선택해라. 이 말은 늦게 익는 거. 그러니까 10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골라라 하는 거죠. 품종을.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연구 지도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우량 품종을 선택해라.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미 이 지자체에서는 어떤 품종이 우량 품종이고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다 알고 있어요. 꼭 물어보고 하시라. 그 품종의 특성과 단점, 재배상 유의점을 파악해서 적지적작 품종 선택해라. 적지적, 그러니까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품종을 얻는데 육종 방법은 뭐가 있느냐? 분리육종, 교배육종, 돌연변이육종, 배수성육종, 행질전환육종.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육종의 주체는 뭐냐?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하고 민간 기업인 종묘회사, 대학 및 개인 육종가들도 하고 있다. 주곡은 농촌진흥청에서 한다.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이 소리겠죠. 벼, 보리, 공, 옥수수, 감자. 우리나라에서만 5대 작물이죠. 요것은 꼭 뭐 해라? 예, 꼭 고가에서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 육종가도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특히 이 대학이나 개인 육종과 종묘회사 이런 데서는 주로 뭘 하느냐면 채소류를 많이 합니다. 채소류. 식량작물은 국가에서 하니까 지능청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품종 육성을 할 때 재래 품종에서 우수 개체를 선발해서 우량 품종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죠. 아이 과거에 뭐 많은 품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만 가지 품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심어보면 우수한 것만 지금 재배되고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육종을 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서 재배한다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죠. 그 다음, 유전자 거리가 먼 원년 품종 또는 다른 생물종으로부터 유용하다. 유전자를 도입해서 재래 품종이 없는 새 행진을 가진 신품종을 만들어라. 결국은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자포니카 배로 치면 이제 주로 이제 찰기가 많은 것이었는데 이게 수량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뭐 대표적인 품종이 조동지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거는 키도 한 2m, 1.8m, 2m까지 커요. 그러니까 잘 쓰러지죠. 그럼 수량이 요만큼밖에 안 달려요. 그러니까 맨날 배 굽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디카라고, 인디카는 인도의 준말이죠. 영어식 표현이죠. 그러면 인디카는 맛은 없어요. 맛은 아주 없다. 소위 알량미, 커리라이스 있잖아요. 카레라이스 할 때 커리라이스. 그 라이스입니다. 이 길쭉길쭉하고 여기에 카레 이제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 동남아 친구들이 많이 먹죠. 이거하고 교배를 딱 시켜서 딱 만들으니까 F1 만들어서 이제 쭉 정식을 시켰겠죠. 해보니까 아주 밥맛은 이거하고 이게 중간이에요. 사실은 믹스 됐는데 수량에 막 이거에 5배씩 나는 거예요. 5배씩. 그럼 배고픔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그 정도로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혁명은 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통일을
할 수 있는 배다 해서 통일배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곡 많이 재배하는 곡물인 벼가 이제 작업이 되고 식량 정산이 가능했다는 거죠. 정산이라는 건 많이 생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농자재, 농기계, 농약, 비료산업 등이 이제 발전이 촉진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이 좋느냐 나쁘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보면은 이 산업이 별로 발달 안 됐어요. 그런데 생산성은 그 기후에 비해서는 매우 월등하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이라는 부분, 베리에이션, 변화한다는 거죠. 개체들 사이의 형질의 특성이 다른 것. 그래서 유전적인 변이는 유전적 원인이 다음 세대로 유전해서 그런 거고, 유전 변이가 큰 경우는 유전자 형이 아주 다양하게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기고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 소리죠. 결국은 변이가 없으면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질의 특성에서는 키, 먼저 형태적으로 키,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보면 병해충 저항성 이런 것. 그럼 변이 양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불연속적인 변이, 이건 연속 안 되는 변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연속 변이는 양적인 거, 키라든지 무슨 여러 등급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불연속 변이는 질적으로 변하는 거, 퀄리테이티브 캐릭터, 그 색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변이에서는 양적 형질인데 표현형의 구별이 어렵다. 평균, 분산, 회귀, 유전력 등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유전 분석 결과를 선발에 활용한다. 이것은 이제 육종할 때 쓰는 용어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이를 우리가 만드는데 작물 육종을 통해서 그리고 유전적인 변이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거는 변이를 이제 어떻게 선발할 거냐. 새로운 변이가 이런 애들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뭐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육종과는 눈이 좋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량 변이 선발하는 것은 특성을 검증하고 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해야 됩니다. 뭐 생긴 형태도 있을 것이고 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 후대 검증, 요거 한 번 더 심어보고 선발 변이체의 유전자 형을 알고자 할 때는 후대 검증을 쓰고, 그 다음 분자 표지 이용 선발, 소위 DNA 마커를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종은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육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육종 재료 및 방법 결정, 변이를 만들고 육성하고 생산성 검증, 지역 적응성 검증, 신품종 결정 및 등록, 종자 등록, 신품종 보고. 지난 시간에 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품종 보급은 종자 공급 절차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성작물, 타식성작물 설명을 했죠. 자식성작물은 주로 이제 벼 같은 경우, 타식성작물은 옥수수 같은 경우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종할 때 교배로 이제 A, B하고 교배, 또는 C하고 D하고 이렇게 교배, 또는 뭐 특이에 따라서 여기 이제 뭐 C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기 뭐 E가 나왔다. 요거는 뭐 G가 나왔다. 이거 교배하면 또 M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교배 육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역교배는 모친의 형질을 알고자 할 때, 그죠? 하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타식성 육종은 옥수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F1 잡종 강치를 이용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타식성 육종은 주로 이제 집단 선발 여러 개 중에서 선발하는 것, 돌아가면서 선발하는 것, 순환, 합성해서 만든 품종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양 번식 작물, 요것은 주로 이제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 딸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영양번식적 유전적 특성을 이제 요것은 그대로 이어받겠죠. 식물체 그 자체가 이렇게 가니까 종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양번식 작물 6종 방법은 영양번식에 의해서 영양계 유전자에 그대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영양계 선발을 통해서 신품종을 만든다. 그 다음 생장점 무균, 균이 없는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 바이러스가 없는 개체를 선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자 같은 경우에는 고냉지에서 재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일대 잡종은 뭐냐 하면은 아까 몇 번 얘기했죠. 잡종 강세가 큰. 그러니까 이게 파프리카 같은 경우 이 일대 잡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파프리카 종자가 무게를 치면 금보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얄티를 항상 줘야 되죠. 그래서 일대 잡종 아니면 A 곱하기 B 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종자를 이렇게 수출하는데, 이거 가져온 얘가 매번 심어도 똑같이 생산량이 많고 좋으면은 이 회사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새로운 F1을 공급해 줘야 돈을 번다 이 말이죠. 실제 F1이 그만큼 생산성이 뛰어나고 품종이 좋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대 잡종을 만들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네이처라는 저널이 있어요.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에서 F1을 검증을 해서 배를 갖고,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검증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A라는 품종, B 품종을 교배를 해서 해보니까 이 C라는 게 나오는데 아주 A하고 B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은 게 나오더라. 이게 F1이잖아요. 이걸 배에서 검증을 해서 네이처에 논문에 실었다는 거죠. 이런 게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검증을 한다는 검증.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내는 것, 서치도 연구 리서치와 서치가 있지만 거의가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변환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99%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뭐 AI라든지 요즘 새로 나오는 신기술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F1 잡종 종자 최종할 때는 3계통법이 있다는 거, 웅성불임친, 웅성불임 유지친, 임성회복친 여기 있고, 용은 요런 거는 잘 알았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인공개별을 이용하는 것은 오이, 호박, 박박이죠. 오이, 수박, 호박,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피망.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것은 당근, 상추, 고추, 쑥과 파, 양파, 옥수수, 배밀. 자가 불합성을 이용하는 것은 무,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순무. 그 다음 배수성 육종은 정의는 배수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품종을 육종하는 육종법이다. 그러니까 배수체 작성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에 코리친을 처리해서 조직 배양 시 생기는 배수성 세포를 재분화시킨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씨 없는 수박이죠. 그 다음에 이질 배수체는 동질 배수체, 반수체 육종에 이용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돌연변이 육종의 정의는 뭐냐? 기존 품종의 종자나 식물체의 돌연변이 유반을 처리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은 변이죠. 그럼 유업을 하는 거에 방사선이 있다, 화학물질이 있다 이런 거죠. 방사선, X선, 감마선, 베타선이 있다. 화학물질은 뭐냐? EMS, NMU, DES, NaN3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키메라가 있다. 정상 조직과 변이 조직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키메릭 DNA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물공학적 작물육종을 이용한다. 요즘 뭡니까? 생물공학적으로 유전자 조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GMO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은 이것은 속간 잡종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같은 종끼리 교배만 가능한데 속간, 종 위에 있는 단계죠. 그죠? 이 속간에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신품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생물공학적 육종법이다. 그 다음 세포융합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세포끼리 나출 원행체, 식물세포는 백이 있고 안에 막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각 속에. 그러니까 원행질체를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세포학적으로 융합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 또 핵만 잡종식 만드는 거. 그 다음 무성생식에 의한 잡종은 핵과 세포질을 잡종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행질 전환 육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생물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나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직접 도입해서 행질 전환 식물을 만드는 것이죠. 아까 GMO 거기입니다. 단계는 4단계가 있다. 그죠? 1단계는 원하는 유전자를 분리해서 클로닝을 교차시킨다는 말이죠. 교잡, 합친다 이 말이에요. 2단계는 클로닝한 유전자를 벡터에 조합해 식물 세포에 벡터는 운반체예요. 꼬리표 요 달고 요거 좀 잘 보내줘라 하는 심부름꾼이죠. 3단계는 재조합한 DNA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정식 재보나 요게 이제 잘 유전자에 이렇게 잘 벡터 타고 잘 가느냐. 그래서 정식하고 재보나 많이 늘린다. 이렇게 재수를.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특성을 평가하고 신품종을 육성한다. 이 4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현대의 육종법이다. 그래서 신품종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신규적이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균일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신품종을 이제 특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품종 퇴화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퇴화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죠. 반복 최종 재배 시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 원인에 품종의 고유 특성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죠? 그럼 막기 위해서는 그 품종은 매번 좋은 것을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특성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개체 집단 선발하고 계통 집단 선발하고 주 보존하고 격리 재배를 해야 된다. 다른 거 종자가 고가라고 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종자를 갱신하는데 일정 기간마다 운행 종자로 바꾸어서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 정식 체계는 최종 기간 재배부터 최종 재배에서 기본 식물 양성, 그다음 원원 정포, 도농 기술은 원정장에 원정포에 가서 최종포는 국립종자원에 이제서 보급을 한다. 이 체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신품종 종자 정식과 보급은 종자 보급 체계에 따라서 뭔가에 보급한다. 그래서 적지적 품종에 면밀히 검토해서 각 종체의 이용 분산과 시장성 및 재배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 보급해야 한다. 그죠? 여기까지가 종자 품종을 유지하고 정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